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도 가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런데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청명한 하늘과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낙엽이 지고 왠지 모를 쓸쓸한 분위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좀 다르죠? 아마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공허하거나 비어있으면 빈 들녘과 또 헐벗은 나무부터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가을의 빛깔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을은 어떤 색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을을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고 싶은,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날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갈 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고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마을 DJ 이정숙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이문세의 노래죠. 알 수 없는 인생. 오늘은 그 인생은 아름다워 OST 버전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시흥 열정 백도시 시간인데요. 벌써 16번째 시간. 오늘도 특별한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그녀.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협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경기 시흥
지회 장명희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막 쳐줘야 될 것 같은 관객이. 감사합니다. 네네.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뭐 보통 우리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맞아요. 거기에 민간단체 평생교육 실천협의회로 시흥에서는 더 많이 알려져 그쵸. 있으시죠. 네. 네. 저도 이제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가요? 네,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코너가 이제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예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인사를 했지만 여기 카메라 이쪽인데 우리 회장님 이제 본인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 실천협의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장명이고요. 제가 2021년이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에 평생교육사들의 그 권익을 위해 마련된 협회, 네, 한국평생교육사 협회 경기도 시흥지회 회장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두 가지 타이틀이 제게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이신데. 어색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주신 평생교육사 협회, 한국평생교육자 협회 네. 시흥지회 대표로 맡고 계시는데 먼저 그거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이야기를 우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올해 거기서 활동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민간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평생교육 실천협의회는 저도 개인적으로 시흥에서 평생학습을 부흥시킨 단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비영리 민간 단체이니까 당연히 그 활동을 하는 민간인들의 모임이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저희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신 이규선 회장님이 네. 한국평생교육사 협회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초대 회장님이시죠.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협회로서는 네, 평생교육사들이 이제 활동할 활동처를 좀 더 마련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었으나 보조금 사업에 이제 정부 그런 공모 사업에는 협회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브로 만들었던 단체였는데 2002년부터 이제 좀 몇 년도에 그럼 그게 생긴 거죠? 활동은 2002년부터 했고요. 2002년. 창립은 2004년. 2004년. 네, 2004년부터 시흥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음. 근본적인 생각을 했던 게 평생교육이 도대체 뭔지 그게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활동이기를 기대하는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활동들이 행정이 주도를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냐 했었고 이제 협회장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명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시흥시가 이제 특별히 더 좀 더 애정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흥시에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시장님이나 그 밑에 이제 부서 담당 부서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2006년도 시흥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때부터 이제 평생교육 실천협의회가 굉장히 좀 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회장님 그 다음 2002년에 이제 초창기 활동 시작하실 때부터 같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2006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거기 사무국장님으로 계셨던 거죠? 네,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제가 그냥 일반 직원이었고요. 저희 다른 사무국장님이 계셨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시의 평생교육사로 들어가시면서 그 사무국장 역할을 제가 맡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평생교육 실천협의회가 그 이제 평생학습 도시 맞죠? 그 단어가? 예. 네. 그거를 준비할 때부터 있었고 네네. 평생학습 축제가 몇 년도에 있었죠? 저희가 시흥에 처음이 2006년도 네. 축제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때 축제 1회 축제였죠. 아. 왜냐하면 그 학습도시 선정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활동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그 계획, 네. 학습도시로서 그
그 진흥하는 데 있어서 시가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표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미리 해야 준비하거나 미리 해놔야 할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제였던 거죠. 아,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평생 학습사로서 그 다른 지역에 가면 시흥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가요? 선진 도시다. 막. 아, 선진. 여기 꼭 그 뭐야 평생 학습 뭐 마을 만들기 그럼 찾아오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어디 유명한 참이슬. 어디죠? 하중동의 참이슬. 예, 처음처럼 아닙니다. 참이슬. 농담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가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셨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평생학습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평생교육실천 협의회에서 그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학습도시를 선정하거나 마련하거나 네. 학습도시로 가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릴 때부터 고민이었던 게 음. 평생학습 도시라고 해서 시가 이제 굉장히 정책을 많이 이제 마련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행정위는 하고는 있지만 네. 그게 이제 시 안에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 시민들의 삶에 당신이 평생학습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했을 직접적인 때 체감? 와닿지 아, 않고요. 모르기도 아. 하고 평생교육이 도대체 뭘까? 평생학습을 하게 되면 나한테 뭐가 더 좋은 거야? 얼만큼 더 좋은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그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시민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마을로 학습도시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마을 안에서 그 활동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런 네네. 영역이 조금 크기가 작게 네. 마을에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주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게 첫 번째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저희들의 무기는 마을을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마을답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네. 그 중심에 교육이 학습이 그렇죠. 꼭 예, 필요하지 않겠냐. 성장을 위해서라면 네.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 키워드로 그걸 무기로 마을 만들기를 그랬군요.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지금 근데 참이슬 아파트는 마을 학교기도 하잖아요. 그죠? 마을 학교죠. 그게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처음 할 때 저희들이 주력을 했던 게 저희들의 무기는 평생학습이잖아요. 네. 근데 그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점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그 평생학습 이외에 공동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의 네이밍을 마을 학교라고 하면 어떻겠냐. 네. 그럼 이 마을 학교 최초예요? 네. 거의 저희가 네이밍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랑스러워라. 네. 저희 지금 그냥 잡벅을 하고 있어요. 네. 확인된 바는 없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흥은 진짜 최초 되게 많아요. 아, 그런가요? 평생학습도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만나도 그때 회장님이랑 같이 우리 저기 갔었잖아요. 경주. 아, 예. 경주. 거기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 막 시흥에서 오셨냐고 하면서 막 인사하고 해서 제가 어깨 뻥막 네. 뿌듯하고. 근데 그 아파트 단위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요새 현대 사회에서 뭐 배워야 되겠다 또 계속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야겠다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연령이나 세대랑 상관없이 모두의 배움의 터가 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가장 거기 힘들었던 게 주민이셨나요? 아니에요. 더 저희는 어려울 것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우리 동네에 다른 그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아니, 당신네들이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싫어하죠. 누가 그걸 환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납득시키는 그러니까 게 설득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예, 그래서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네, 이제 통로를 설명을 해야 만드셨군요. 하고 이거 하게 되면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보상이 돌아올 수 있고 뭐가 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일단은 먼저 설득을 해야 했고 예, 그런 걸 또 3년 사업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걸 3년 내내 저희가 앞서서 먼저 보여주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걸 당신들끼리 나중에는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필요했죠.
거기 거의 상주하셨었겠는데요. 네, 그 출근 사무실에 9시에 네. 하면 회의 잠깐 하고 점심 전에 넘어가요. 보통 10시, 11시 넘어가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여가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것도 잠깐 모니터링 네네.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점심 먹고 오후 활동한 다음에 네. 저녁에 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퇴근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해야지 그렇죠. 네. 오전에 하거나 이러면 일부만 또 참여하게 되니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회의를 오전용, 오후용, 저녁용 네네. 이렇게 따로따로 할 정도로. 그래 사실 저희는 뭐 저희들은 안 그런데 행정에서 아무튼 그 관리나 소관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에서 마을 공동체를 관여하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그 관리의 차원에서 나눠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희는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그럼요.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 평생학습하고 마을 공동체가 밀접하다. 어떤 밀접함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들이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평생교육을 우리는 이 활동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자문자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 명확해야 저희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건 저희들은 이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도성. 네, 네. 그리고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것이다. 그것이 지속성을 담보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좀 두고 활동을 해보자였는데 결국은 그게 응집돼서 모양으로 보여진 형태가 이제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였고요. 네. 그 마을 공동체가 이제 평생학습과 굉장히 동떨어진 단어를 두 개를 합쳐놓은 듯 보이지만 네. 인간은 어쨌든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건 교육, 그렇죠. 활동, 네. 학습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것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평생학습이잖아요. 네. 와, 네. 그래서 그 단어가 다른 듯 같이 저희가 네. 묶어서 네. 사용을 역시 하는. 회장님다운 그런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갑자기 제가 평생교육사 교육- 잘 딴 것 같아요. 네, 교육 활동이 원래 그런 거니까. 예, 그렇군요. 이게 그 평생학습 도시 타 지역에서는 막 선진 도시다, 막 뭐 시흥시에서 하면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좋은데 우리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데랑 우리랑 다른 데서 되게 많이 뭐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예. 진짜 그 가시화시키거나 시스템을 갖추거나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네. 마음이 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시흥시가 굉장히 그 밀착된 삶의 맞춤형으로 평생학습을 정책으로 펼치는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자리 잡히도록 긴 세월 지속적인 사업을 네.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 학습 동아리 사업,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해왔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좀 중심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안도 많이 드렸고 네. 항상 지금쯤이면 다른 곳이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시흥은 한 발 앞서서 이 정도는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는 제시를 좀 많이 했던 편이에요. 와우. 그래서 좀 네.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겠다. 네. 항상 반복왔었던. 그래요. 좀 더 빠르게 네. 시민들의 힘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게 누적이 되니까 시민의 힘으로 확 발현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평생 그래요. 학습을 오래도록 하니까.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평생교육사 협회 시흥 주회장이시기도 한데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평생교육사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물론 평생교육사이기도 하지만 시흥시에는 굉장히 평생교육사분들도 많으실 거고 좀 이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는데 평생교육사가 뭔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 전문가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 자격 마련을 했고요. 네. 평생교육은 어쨌든 국가 자격증이죠? 그럼요. 네, 국가 자격증입니다. 교육부가 네. 발급하고 네. 있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평생교육은 어쨌든 보여지는 가장 그 형태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네.
뭐 글로 이게 서술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 뭐 평가, 뭐 교수 학습 네,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이제 해내는 현장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평생교육 기관에 그런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법적으로. 네, 그렇죠. 네. 원래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도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저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직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공예 예술 프로그램들이 각 부서에서 또 뭐 이루어지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네요. 아, 네. 평생교육사들이. 요즘은 네. 평생교육이 그 이제 약간 좀 영역이 좀 좁아진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 또 전문가가 따로 지금 양성이 되고 있고요. 복지는 복지사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도서관은 사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평생교육 분야가 굉장히 그럼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큼 좁아지긴 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삶이잖아요. 네, 네. 그 삶에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때는 그 갭이 교육으로 네. 보충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네. 교육만이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삶에서 늘 이렇게 일상에서 그런 경계들 다양한 분야들을 경계 넘기 하듯이 담 넘어 올라앉아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네. 그걸 평생교육으로 발현해낼 수 있는 전문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의사도 전문가지만 의사도 뭐 실력이 더 뛰어난 의사가 명의가 있고 인턴 의사가 있듯이 평생 교육사로 해서 만능은 아닐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럼요. 혼자 그렇지만, 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고육적인 관점과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영역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것들 프로그램 설계하고 네. 진행하고 또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의미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PD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구성해낼 수 있는. 예, 예. 평생 교육사 분들이 많이 문을 좀 두드려서 시흥집에 많이 네. 모였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 실정이 아니 왜 그 평생교육사들 자격증 발급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홍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구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네. 국가의 가장 큰 진흥하는 단체가 예, 있어요. 있죠. 네. 네, 그 거기서 기구에서 관리를 관리를 하는 하고 거구나. 있고 협회에 그 권한이 넘어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발로 뛰어서 평생교육사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예. 보시는 분들이 네. 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들어가셔서 네, 네. 거기 살펴보시고 가입도 하시면 예. 지회로 연락이 오니까 예. 네, 함께 해주시면 혹시 좋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 그 평생교육사협회 시흥에서도 그렇고 전체 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 뭐 하는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이번에 같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본회에서 하는 활동이야 워낙 이제 그 중심이고 끌어가는 입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가장 관건인 건 이 협회가 바로 서는 게 가장 관건이어서 네, 본회에서는 아마 내년도도 네. 그 협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보수 교육도 이제 협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도록 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회는 아무래도 지회의 그 환경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이제 평생교육사들이 그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에 대한 그 활동처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래요. 같이 가야 중요하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보 교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그거는 예, 예.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럼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홈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들어가셔서 것처럼 네. 그리고 이 가입하시면 방송을 보시는 평생교육사 분들 계시면 시흥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하거나 모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사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연락 주시면 함께 네. 예,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아무래도 예, 평생교육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지원하는 그렇죠. 역할을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예. 1번이기 때문에 네. 그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협회에 먼저 문을 두드려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자리도 그렇고 또 각자 영역에 대한
정보 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럼 이제 평생교육수협회 시흥지부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정보를 교류하는 일들을 네트워크를 계속 역량 강화를 하거나 하고 싶다. 네네.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습 모임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 분야 뭐 주민자치, 복지, 그다음에 뭐 도서 아니면 돌봄, 마을 뭐 이런 이야기로 뭐 주민자치 안에서 아파트 무슨 법도 이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예, 몇 달째 잠시 못 하고 있는데요. 학습 모임은 다시 재개가 곧 될 것 같아요. 네. 그 평생교육 실천협의회가 있는 곳이 월곶동이죠. 거기 주소지는 월곶동이고요. 거리상으로는 장곡동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제가 한번 방문했었는데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있습니다. 교육장 모임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여러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 분야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규선 박사님, 이규선 회장님 잘 아는데 이규선 회장님을 이야기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네. 이제 제가 보니까 함께 긴 시간을 동행하셨어요. 예, 어떨 땐 멘토로 또 어떨 때는 스승님으로, 그렇죠. 저에게는 상사이시기도 하고 네. 함께 하시면서 많은 거 배우셨을 텐데 뭐 기억난 에피소드 있으세요?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7년 차거든요. 회장님하고 함께한 게. 17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같이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성찰하는 것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까지도 고민되는 지점을 네.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공동체 하면서 참이슬의 마을 만들기도 이제 남의 동네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니네는 뭐 하는 데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너무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우리끼리 구원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같이 살아보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던 시점이 저희 이규선 회장님의 시어머님이 이제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농촌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어서 약간 농촌인 분위기가 있는 옆에 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을 마련하라면 어떻겠냐 했던 거고요. 그래서 회장님과 제가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을 각자 설득을 했죠. 우리 이렇게 함께 땅을 마련하고 건물을 지어서 같이 살아보는 걸로 가보고 싶은데 어떠냐, 대단하다.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남편들 설득했고 자녀분들은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불만이 가득했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회장님은 부천에 사셨지만 이제 그 재산을 다 털고 이 집 땅을 사는 것부터 집 짓고 그 건물 안에 평생교육 실천협의회에 넣고 맞아요. 그렇게 너무 세상 부러운 공간이더라고요. 마련해서 살고 있고요. 한 건물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저 302호, 회장님 302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주택을 져서 꿈을 이루신 두 분이 사실 그런 뭐 물리적인 공간도 부럽지만 누군가와 함께 갈 세월을 동행하고 또 동지예요. 남은 인생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감사한 일이죠. 네. 만약에 살면서 저도 그런 한 사람을 만난다면 이거 큰 행운이죠. 만날 수 있어요. 꼭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네,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도 실험적인 모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실 지켜봐 주세요. 네,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완전 졌어요.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과잉해서 포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시흥시 평생학습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람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교육 활동이 굉장히 좀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도 필요로 하고 굉장히 힘든 또 교육을 앞서서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각 현장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학습에서 만났던 분,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났던 분 또는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났던 분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다른 분야에서 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잘 성장을 있는 거예요. 거. 뭐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과 마을 만들기에서 뭔가 전문가를 하고 있다거나 네네네네. 시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부러운 교육청에서 데죠. 일을 한다거나 네. 뭐 강사로 뭐 아주 지금 이름을 날리신다거나 네, 교육하는 사람 그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죠. 저 혼자 뿌듯해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모르겠지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누군가를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도와주고 네, 제가 뭐 세우고 저희가 그렇게 뭐 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조금의 네. 그 동기를 던지지 않았을까. 너무 멋집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 씨앗을 심는 일을 17년 동안 하셨고 그게 잘 자라서 또 열매도 맺는 것도 보시고 이제 또 좋은 동료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회장님이 참 보기 좋습니다. 어릴 때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으셨어요? 뭐 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꿈은 우리 많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꿈. 선생님? 선생님 되셨는데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호칭은 선생님이지만 제가 누굴 감히 이렇게 안내하거나 가르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의 이 활동의 가장 큰 베이스는 네. 제가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네.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더 만들어진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저는 이 활동을 하는 게 맞다 옳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활동을 너무 시작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흥 FM이라고 제가 초대를 했는데 와주신 것도 너무 진짜 누추한데 아닙니다. 감사하고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곳이잖아요. 소감 한 말씀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니 따뜻해요. 공간이 좁죠? 이런 공간을 접한 어떤 누군가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본인의 삶도 굉장히 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런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여기 감사하죠. 들어오신 분들이 시흥시 교육 정보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도 주셨어요.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려주셨었는데 못 읽어드렸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그냥 노래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굉장히 잡식이에요. 음악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데 그래도 뭘 소개해야 하는 음악을 고르라고 하니 든 생각은 김동률의 출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출발은 평생학습에서 저희가 했던 그 일 중에 하나였어요. 누군가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출발을 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출발이 시기를 기원하면서 멋지게 출발해 주셨고 출발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멋진 회장님 저희도 그 발걸음 또 수고하셨던 거 잊지 않고 잘 따라가면서 좋은 마을 공동체 또 좋은 학습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요즘 라디오마다 가을 주제라는 노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햇살 있을 때는 좋은 사람한테 문자도 좀 보내시고 손편지 같은 거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날씨예요. 멋진데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더 멋진 자리에서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거 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우리 시청 여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나에게 있어 행복이 진정한 게 어떤 삶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대하면서요. 가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시흥.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시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흥열전 백도시 매주 수요일 2시에 여러분 찾아가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희망을 드리는 방송 시흥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걸어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